자, 이걸 정리를 좀 하고 시작합시다. 미분 가능성의 판단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미분 가능성의 판단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판단하겠다는 얘기냐면요, 그냥 모든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를 말하는 겁니다.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이쪽은 이런 함수로 정의되어 있고 이쪽은 이런 함수로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풀어봤던 나형 28번 문제가 어땠어요? 3보다 클 때랑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의 미분 가능성을 판단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말고 그냥 전범위에서 똑같이 정의되어 있는 건 뭐로 풀면 돼? 그냥 정의대로 풀면 돼요. 그리고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은 구간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묻는 게 한 90%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공부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럼 선생님 나머지 10%는 뭐예요? 적분으로 정의되거나 넓이로 정의되거나 말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묻는 경우도 10% 정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거를 수식으로 바꿔놓고 나면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녀석의 미분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수리 논술이다.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시험이 수리 논술 문제다. 수리 논술 수업 듣는 친구도 절반의 학생들이 있는데, 수리 논술에서는 제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미분 계수의 정의로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미분 계수의 정의로 풀어야 합니다. 알겠죠? 미분계수의 정의로 풀어야 하고, 수능에서는 뭐로 푸시면 되냐면 도함수의 극한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도함수의 극한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되게 웃기죠? 일단 두 가지 수업 듣는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언밸런스한 얘기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능 수업하는 남인종 다르고 수리논술 수업하는 남인종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무슨 수학이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목적이 달라요.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험을 치겠다는 게 목적이냐면 엄밀하게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느냐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수능은 어때야 돼요? 빨리 문제를 풀어내가 또 분명히 존재하고요. 두 번째 뭐냐면 정답 중심입니다. 답만 맞으면 땡이에요. 결국 결론이 뭐냐면 미분 가능하냐? 미분 가능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거지, 미분 가능한데 엄밀하게 한다고 가산점을 주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빨리 미분 가능하다고 판단했음. 그럼 걔가 이긴 거예요. 이건 수능입니다. 알겠죠? 자, 수리 논술은 엄밀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밀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뭘 쓰는 부분이 있냐면 미분 계수의 정의를 쓰게 됩니다. 보세요. 미분 계수의 정의를 통해서 구하는 게 미분 가능한 걸 판단하는 당연한 원리잖아. 교과서에 뭐라고 써 있어? 미분 가능한지 어떻게 구하라고 돼 있어? 미분 계수를 구해보다가 구해지면 가능하다 라고 써있기, 미분 가능하다고 한다라고 써있기 때문에 교과서적으로 풀면 뭐야? 당연히 미분 계수의 정의대로 푸는 게 맞아요. 근데 옆에서 어떤 애가 미분 계수의 정의대로 안 풀고 도함수의 미분법, 즉 다시 말하면 미분법으로 왼쪽 따로 구하고 오른쪽 따로 구해서 극한값을 구했어. 그럼 둘이 일치한 걸 발견했단 말이야. 둘이 일치한 걸 발견하면 뭘 알게 된 거냐면 도함수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값이 됐다 라는 걸 밝혔다고. 알겠지? 그럼 뭐가 된 거냐면 도함수가 연속할 가능성이 올라간 거야. 도함수가 연속할 가능성이 올라갔으면 그것이 미분 가능하다는 뜻하는 건지를 또 증명을 해야지만 되는 게 수리 논술이야. 그러니까 수리 논술은 뭐 하라고 시키는 거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닥치고 정의대로 풀어라라고 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나 수능에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정의대로 풀잖아요. 오래 걸려요. 여러분 솔직히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따질 때 얘들아 생각해봐봐.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어. 절대값으로 잘랐어. 절대값으로 잘랐더니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보니까 이게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딱 봐도 불가능해. 왜 딱 봐도 불가능해? 뾰족하니까. 알겠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새끼 엄밀하지 않네. 미쳤네. 내가 엄밀하지 않다. 너 이거 미분 계수의 정의대로 이쪽이랑 이쪽을 나눠가지고 각각 계산해서 구해봐라. 이렇게 시키면 그 뭐라고? 그건 시간 낭비란 얘기야. 알겠죠? 뾰족하죠? 미분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얘는 뭐야? 얘는 접어 올렸는데도 어차피 부드럽게 접하고 있죠. 그럼 얘는 미분 가능한 거야. 알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수능에서는 빨리 풀기 위해서 정답만 맞으면 되니까 뭘 활용할 거냐면 정리를 활용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리를 활용하겠다고. 정의대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럴 땐 항상 이렇게 하면 됨, 이런 정리들을 알려주는 거지. 근데 이 정리는 교과서에 없는 정리일 거야. 교과서는 정말 불친절하거든. 교과서는 리얼 불친절하거든. 미분 가능이 무엇다만 설명해 주지 이렇게 풀면 편함 이런 건 안 알려줍니다. 이렇게 풀면 편함을 알려주진 않고요. 이렇게 풀면 뭐 새로운 걸 뭘 알 수 있다 이런 것만 알려주지 그냥 편리한 방법, 팁 이런 건 교과서에서 안 알려줘요. 그럼 누가 알려줘? 내가 알려줘야지. 알겠지? 그게 내 직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능 문제를 어떻게 풀면 빨리 풀까? 제대로 풀까?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정리들을 활용해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정리를 활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엄밀함을 포기하겠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엄밀함을 생략하는 겁니다.
선생님 무슨 말장난이세요? 자, 다시 내가 지금 알려주는 정리는 참이야, 참. 내가 알려주는 정리는 뭐야? 수학적으로 진리고 진실이고 참이에요. 다만 증명 과정을 같이 여러분하고 하지 않을 뿐입니다. 왜 안 해? 왜 해? 근데 그러면 그치? 내가 정리를 알려줬다 쳐요. 그럼 여러분은 그걸 써먹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 정리를 할 때 내가 입실론 델타 갖고 와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너네 들을 거야? 듣지도 않을 뿐더러 들어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럼 막 듣다 보면 이런 형태 같다고 와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냥 결론만 알려줄게. 알겠지? 그럼 여러분은 결론 딱 듣고 써먹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정리를 통해서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남이종이 알려준 엄밀하지 않은 방법이 아니야. 진실이라고. 진리로 증명이 된 방법이라고. 다만 증명을 생략한 거라. 증명을 안 한 거라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해준 거야. 알겠지? 그리고 예를 들면 쌤 저는 정말 증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입이 대빨 나와서 해줄게요. 알겠죠? 입이 대빨 나와서. 알겠죠? 그러니까 안 해준다가 아니라 해주는데 당연히 선생님의 의무사항으로. 알겠죠? 학생의 그 다음에 정당한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해주는데 하면서 계속 우리 둘이 같이 현타가 올 겁니다. 우리는 왜 하는 걸까? 알겠죠? 왜냐면 이게 도움이 전혀 안 될 텐데.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다르부 정리 이러면서 뭐 사실 사이값 정리는 다르부 정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시작할 거예요. 알겠죠? 근데 필요가 있다 없다? 진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근데 해주긴 해줘야 될 수도 있겠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가 해서 나 혼자 할게. 나 혼자 카메라 앞에서 혼자 할게. 알겠지? 그리고 영상을 찍어 놓는 거야. 그리고 문자로 뿌리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뭐야? 진짜 궁금하면 한번 보셔도 괜찮고요. 안 보면 안 봐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냥 스팸 문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많이 오는 그 호흡기 질환에 관련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문자 중에 하나라고 봐서 한번 클릭해봐도 상관은 없고 뭐 클릭하면 좋고 안 하면 안 할 수 없고. 알겠죠? 그냥 왜 마치 뭐 감염자의 피해자 동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리를 활용하는데 그 정리가 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잘 들어보세요. 자, 정리를 이렇게 합시다. fx가 있는데 이렇게 된 거야. 여기는 gx였고 여기는 hx였어요. 편의상 구간을 이렇게 나눠볼게요. 얘는 a보다 작을 때, 얘가 뭐야? a보다 같거나 클 때. 이렇게 나눴다고 합시다. 알겠죠? 그럼 얘의 미분 가능성을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얘의 미분 가능성을 따져보는데 미분을 그냥 딱 그 뭐 미분의 정의대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g 프라임 x 있겠죠? g 프라임 x. g 프라임 x는 어떻게 구한 거야? 이건 뭐로 구한 거야? gx를 g 프라임 x로 구한 건 뭐로 구한 거야? 미분법.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미분법들 있지. 미분법들. 알겠죠? 미분법들을 통해서 구한 거야. 다시 말하면 합성함수의 미분법, 몫의 미분법, 뭐 합의 미분법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삼각함수의 미분법 이런 것들을 그냥 통해서 그냥 공식으로 계산을 바로 때린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극한값을 구해보는 거죠. 어느 쪽으로? A 쪽을 향해서 점점 가니까 x가 어디로 갈 때? A 말을 향해 갈 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또 볼게요. 마찬가지로 h'x를 구합니다. h'x를 구해서 뭐로 구한다고? 여기서 뭐로 구해? 미분법을 통해서 구합니다. 미분법을 통해서 구합니다. 여기서 잘 들으세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보세요. 얘가 얘들아 있잖아. 어때야 되냐면 얘가 m1이어야 돼. m1으로 딱 숫자가 나와야 돼. 이게 뭐라고? 상수여야 돼. 값이 딱 존재해야 돼. 미분계수가 자극하니 존재해야 돼. m1이라고 빡 있는 거야. 왼쪽 미분하면 어디로 간다고? 얘가 m1을 향하여 간다고. 두 번째 얘는 어디를 향해 간다고? 얘가 m2를 향하여 간다고. M1하고 M2를 향해서 각각 간다고. M1과 M2를 향해 간다고. 딱 숫자가 나왔다고. 알겠지? 그럼 여기서 M1하고 M2하고 똑같으면 무조건 미 갑니다. 알겠죠? 미 가요. 지금 방금 구한 건 뭐게? 미분 가능성을 보인 게 아니고 사실은 뭘 보인 거야? 방금은 도함수의 자극한과 도함수의 우극한이 같다는 걸 보인 거죠. 엄밀히 따지면 미분 가능한 보인 게 아니지. 근데 도함수의 자극한과 도함수의 우극한이 같으면 뭐라고? 미분 가능해. 근데 왜요? 따지지 말고 미분 가능해. 알았어? 미분 가능해. 그래서 M1하고 M2가 똑같으면 뭐라고 얘들아? 닥치고 미분이 가능하다고. 쌤, M1하고 M2가 다르면요? 안 돼. 미분이 안 돼. 이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M1, M2를 각각 구해서 그냥 각각 미분을 해. 극한값을 구해. 둘이 똑같으면 뭐야? 미분 가능. 다른 뭐야? 미분 불가. 졸라 클리어하지? 알겠지?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사실 모든 학생들이 알게 모르게 이미 이렇게 하고 있어. 센 수학 문제 풀 때부터 이래 왔거든. 그냥 미분 가능성 배운 다음에 미분해서 판단할 때 어떻게 했어? 그냥 이쪽 미분하고 이쪽 미분해가지고 도함수 미분법으로 했지. 근데 갑자기 이제 엄밀충들이 등장하셔서 그러면 안 된다가 나오면 존중해요. 왜? 너네는 이걸 풀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 풀 때는 당연히 미분계수의 정의대로 푸시라고요. 그건 수업한다고요. 알겠지? 그거 말고 지금 수능 문제 풀 때는 요거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알겠죠? 이 정리를 활용하시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됩니다. 학생들이 이 미분가능성 판단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함수가 바로 뭡니까?
세상 가장 두려워하고 뭔가 헷갈려하는 함수가 뭡니까? 이런 함수입니다. 이런 함수. 0이 아닐 때는 이거다가 0일 때는 이거인 함수. 이겁니다. 이거. 얘가 대표적으로 어떤 함수냐면 미분은 가능하나 도함수가 어떻다고? 도함수가 불연속하다. 이런 함수라고 배워요. 얘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얘는 미분이 가능해요. 미분계수의 정의대로 풀면 미분 가능하고 1번 방금 전에 풀었던 방법대로 이렇게 각각의 도함수를 구해가지고 0보다 클 때 0일 때 나눠가지고 어떻게 구하면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 서로 다른 값으로 가요. 연속하지가 않아요. 다른 값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속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라 생각해? 얘는 미분 가능한데 도함수가 불연속이다. 그럼 너처럼 도함수 연속성으로 문제를 풀면 이런 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얘들아 봐봐. 이 정리는 이 문제도 완전히 없어. 잘 들어. 얘를 미분하잖아?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2x sin x분의 1이 되겠죠? 요거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미분하면 뭐가 되니? x제곱 코사인 x분의 1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x분의 1 미분하느라 다시 x제곱분의 1이 붙으니까 얘네끼리 지워주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얘들 잘 봐봐.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가야 될 거 아니야. 0보다 큰 쪽에서 가보자고. 이렇게 가보자고. 가면 어떤 일이 생기니? 2x sin x분의 1에서 빼기 코사인 x분의 1인데 얘는 당연히 얘가 0으로 가면 얘가 사라져요. 맞지? 근데 얘가 0으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가? 얘가 0으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 얘는 무한대로 가. 얘가 무한대로 가면 코사인 무한대는 어디로 가? 코사인 무한대 어디로 가?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은 진동하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얘가 값이 존재해 안 존재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진동하니까. 무슨 말인지 진동하니까. 그럼 봐봐. 이 케이스는 뭘 얘기했어? 내가 지금 보니까 M1일 때, 알겠지? M2일 때 각각 미분 때려가지고 각각 구해봤더니 얘는 M1이라고 나왔다. 얘는 M2라고 나왔다. 자, 그럼 뭐라고? 같으면 미분 가능, 다르면 미분 불가능이야. 근데 얘는 왜 여기 해당이 안 된다고? 값을 구하니까 이게 M1이 있어 없어? M1이랑 M2랑 값이 있어 없어? 값이 없지? 그럼 얘는 뭐야? 논외로 가는 거야. 논외로. 알겠지? 논외로. 근데 이런 건 안 나와. 나온 적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까지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어떻게 알아놓으면 되겠어? 봐봐. 그래, 남이종이 각각 도함수의 그 값 구해가지고 같으면 미분 가능하다 했다. 다르면 미분 불가능하다 했다. 근데 존재하지가 않더라. 애초에. 같은지 다른지 따지려고 보니까 애초에 M1과 M2가 뭐 진동한다든지 발산한다든지 같지가 않더라. 참고로 발산하면 미분 불가야. 근데 거기까지 안 나올 거니까 안 알려주는 거야. 알겠지? 발산을 하든 진동을 하든 M1하고 M2가 뭐라고? 구할 수가 없어. 구할 수가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와, 이 새끼 미쳤나? 이러면서 뭐야? 미분의 정의대로 푸시는 겁니다. 평가원이 총 맞은 듯 이러면서 푸시면 되는데 평가원이 그럴 일은 없고요. 예를 들면 뭐 학력평가 같은 데서 EBS 같은 데서 그런 짓을 할 수는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각각의 값이 존재하면 뭐야? 그냥 되게 심플해요. 뭐라고?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수업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같으면 미가, 다르면 뭐라고? 미분 불가예요. 각각의 극한값을 구해가지고. 알겠죠? 이 마인드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뭐로 문제를 풀자고? 미분법으로 문제를 풀자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뭐라고? 엄밀하지 않지만 대충 실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게 아니고 엄밀하다고. 알겠지? 엄밀하다고, 맞다고, 팩트라고, 진리라고. 알겠지? 근데 그냥 안 하는 거라고. 그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 해서 1시간 동안 하면 나만 좋은 거 아니야? 그 너네도 지적 허영심만 채우고 집에 가는 거 아니야? 야, 남일종이 그랬는데 뭐 졸라 엄밀하게 풀었어. 나도 오늘 엄밀한 수업을 들었어. 집에 가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점수가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냥. 알겠지? 결국 그냥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믿음으로 해결하자 이거야. 그 1시간의 공백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 가능성의 판단이고, 그냥 이걸 바탕으로 확장을 시켜봅시다.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중에 가장 간단한 함수가 무슨 함수냐면 절대값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입니다.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의 판단을 내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y = fx입니다. y = fx가 미분 가능. fx는 미분 가능해요. 자, 그런데 뭘 구하겠다고? y = fx의 뭐? 절대값의 미분 가능성을 따지겠다고. 아시겠죠? fx 자체는 미분이 가능해요.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돼? 얘가 접혀 올라가게 되겠지. 그럼 미분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케이스를 정리하자는 얘기죠. 1번. FA가 0이 아닙니다. FA가 0이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원래 FA 값이 이렇게 만들어진 FA가 있었는데 절대값으로 접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알겠죠? 그런데 A가 뭐라고?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절대 0이 아닌 값으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럴 땐 뭐야? 그냥 무조건 미가예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 좌미분, 우미분이 서로 어떻게 돼? 서로 같은 값으로 갈 게 뻔하니까 당연히 미분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FA가 0인데 함수값이 0인데 함수값이 0이면 어떤 케이스가 일어날 수 있다고? 기울기가 0이 아닌 겁니다. 이런 케이스가 대표적인 거죠. 함수값이 0인데 원래 여기 기울기가 뭐였다? 0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가 m이었다 치면 반대쪽으로 접으면 뭐가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 되지. 그럼 플러스 m과 마이너스 m은 둘이 같아 안 같아? 0이 아니니까 같을 수가 없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고? 얘는 미분 불가가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증명해 나갈 때도 제가 미분의 정의대로 안 풀고 뭐로 풀고 있어요? 그래프를 보여서 그냥 설명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걸 미리 말을 했으니까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알아놓으시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수값은 0인데 함수 기울기가 0이 아니면 뭐가 된다고? 미분이 안 된다고요. 자, 세 번째 케이스. FA가 0인데 오, 땡큐. F'A도 0이에요. 얘가 어떻게 된다고? 미분이 극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왜 가능해져요? 여기가 플러스 m이었고 여기가 마이너스 m이라서 안 되는 거였는데 플러스 m과 마이너스 m이 둘 다 무슨 값이야? 둘 다 0으로 가는 거지. 둘 다 0으로 간다고. 0이 아니라 0으로 간다고. 0으로 가면 어떻게 돼? 둘 다. 어차피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니까 둘이 어떻게 될 거라고? 둘이 같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미가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미분이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케바케로 이해하셔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죠. fx가 미가. 근데 f 절대값이 미분 불가. 무슨 뜻이야? f가 미가인데 f 절대값이 미분 불가해. a에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에 해당됐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이거 무슨 뜻이야? 바로 fa는 0이다. f'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또 다시 이런 것도 코멘트 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만약 f가 다항이라면 f가 다항함수였다면 fx에는 뭘 포함하고 있다고? 함수 a를 넣어도 0이 나오고 미분해도 0이 나온다는 게 무슨 말? 여기 뭘 포함하고 있다고? x-a의 제곱을 포함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 미분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뭘 알 수 있다고? 이제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바리? 자, 그리고 이렇게 미분 가능성 설명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제일 어려운 내용은 뭐냐면 얘가 오늘 수업의 핵심이 될 건데 얘랑 연산이 들어갑니다. 연산. 함수의 연산. 함수의 연산이란 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f랑 g를 둘이 더한다든지 더하고 뺀다든지 알겠죠? 아니면 f랑 g를 뭐 해준다든지 곱해준다든지 곱하거나 나눠준다든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뭐겠어? 합성을 시킨다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있죠. 이런 케이스들을 합성을 시켰을 때의 미분 가능성을 따져나가는 것도 이론적으로 정리를 쫙 해드릴 수가 있는데 원래 수업을 할 때 멋있기는 이론적으로 쫙 설명한 다음에 문제 풀어주면 멋있어요. 3시간 수업하는데 내가 2시간 반 동안 문제를 쫙 이론 설명만 쫙 하는 거야. 그리고 30분 동안 자 그동안 배웠던 걸로 되면 이거 이렇지 하고 딱 끝내면 개 멋있지. 근데 개 멋있지만 실용적이지가 않아. 30분 정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그때그때 조금씩 보완해주는 게 여러분이 익히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멋을 포기하고 실용성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 씨발 멋이 뭐가 중요해 세상에. 고3이 맞지? 고3이 자, 실용성이 중요하니까 이거는 그때 가서 케이스 설명하는 걸로 하도록 하죠. 자, 그럼 이거 말고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또 다른 두 가지만 한 가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겁니다. 넓이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 가능성입니다. 넓이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 가능성. 이미 공부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예를 들면 이런 함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st라는 함수를 생각해 볼까요? A에서 0에서부터 뭐 A까지 간다고 칩시다. 0도 상수고 A도 당연히 상수예요. 알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냐면 fx에서 ft를 빼고 절대값으로 씌워서 dx에 대해서 때려준 함수를 st라고 합니다. 동의? 자, 이게 무슨 함수죠? 그래프로 따지면 어떤 생각이 되는 함수죠?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요. 알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여기 뭐죠? 여기를 t라고 집어넣을게요. 여기 x축입니다. 여기 t라고 집어넣으면 여기 값이 뭐가 돼?
ft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가 만약에 a라고 친 다음에 0부터 a까지 fx에서 ft를 뺀 다음에 넓이를 구하면 뭐가 나온다고? 이렇게 생긴 함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 알고 있죠. s't는 뭡니까? s't.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배웠지? 얘가 t가 커짐에 따라서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t가 커지면 t가 1로 커집니다. 그럼 t가 커지니까 함수값이 어떻게 돼? 그래프가 이만큼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값은 뭐가 되고? 넓이가 증가하게 됩니다. 넓이가 증가하게 되고 이쪽은 어떻게 되고 여기서 a-t는 뭐가 되고 넓이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이 녀석은 t만큼은 증가하고 a-t만큼은 어떻게 되고? 감소하고 그런데 또 위로 올라가는 속도도 있지. 위로 올라가는 속도도 있는데 이게 뭐야? t만큼 갈 때 f't만큼 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 뭘 붙여주면 돼? 여기다 f't를 붙여주시면 이게 s't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넓이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따질 때는 뭐로 풀면 좀 더 편하냐면 길이 곱하기 수직한 방향의 속도. 알겠죠? 길이 곱하기 수직한 방향의 속도를 구하세요. 알겠죠? 그걸 통해서 좌우가 똑같은지를 따지면 얘가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따질 수가 있어요. 알겠죠? 다시 뭐라고? 길이 곱하기 수직한 방향의 속도를 따지면 됩니다. 이게 뭐야? 변해나가는 길이지. 변해나가는 길이. 알겠죠? 길이에다가 수직한 방향에 뭘 곱했다고? 속도를 곱해준 겁니다. 이만큼 증가하는 거고 이만큼은 뭐 하는 거고? 감소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를 활용하여 따진다. 활용하여 판단. 이건 제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판단. 이건 일단 해놓으시면 되겠고 넓이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 중에서 가장 유명한 넓이로 정의된 함수가 바로 뭐냐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알겠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함수가 뭐로 정의되어 있다고? 정적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건 참고로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여기서부터 x까지 ft, dt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얘는 항상 미분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알겠죠? 얘는 항상 미분 가능합니다. 왜? f가 항상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테그랄 안에 있는 스몰 f는 항상 어떻기 때문에? 항상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인테그랄 안에는 연속이지 않은 놈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알겠죠?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대학교에서는 연속 아닌 것도 배워요. 근데 연속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연속이면 어떻게 된다고? 얘는 무조건 미분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뭐야? 그냥 이거 얼마나 좋은 이론이야.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명제 이거잖아. 이거. 항상 반례 없음. 그냥 닥치고 이럼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야? 내가 어렵다고 안 하잖아. 이건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냥. 아 그래?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해왔어? 항상 편하게 0 넣으면 0임. 그 다음 두 번째 미분하면 어떻게 됨? 이렇게 했잖아. 미분하면 할 때 미분 가능한지 판단했어 안 했어? 안 하고 닥치고 미분했었지. 왜 그래? 원래 미분이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원래 미분이 된다라고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나머지 10%. 그 다음에 뭐야? 90% 여기서 나오는데 요 이론까지는 솔직히 4점이라고 불리기가 킬러라고 불리기 힘들고요. 나와봤자 준킬러입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에 뭐가 결합되기 시작하면 연산이 결합되기 시작하면 이게 점점 올라가서 핵킬러까지 쫙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이건 사례별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지금 기본적인 이론은 여기까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건 제가 수리 논술 문제를 기반으로 만든 문제인데 그 보세요. 함수 f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f1이 1이래요. f1이 1이고 얘가 미분이 가능하고 뭐 그 길이를 ls라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1, f1입니다. 여기 1입니다. 1인데 여기 s예요. s. 이 길이를 뭐라고 하기로 했다고? 이 길이를 ls라고 하기로 했다고요. 뭐라고 하기로 했다고? 이 길이를 ls라고 하기로 했다고.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L1이 0인 거 알겠어요? 1부터 1까지가 길이가 뭐겠어요? 0이죠. 그럼 기억 동그라미 치면서 무슨 생각해요? 아무 생각 없죠? 당연한 얘기지. 그럼 니은 L2에서 L1을 빼라고 했는데 L1이 0이니까 그냥 L2로 구하면 되는 거고 L2는 말 그대로 1부터 2까지 뭐예요? 1부터 F'X에 뭐 해주면 돼? 그냥 제곱해주면 거리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곡선의 길이 공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니은도 뭐야? 당연히 참이죠. 알겠죠? 그럼 디귿입니다. 디귿. 그래서 물어봐요. LS는 S = 1에서 미분이 가능하냐? 얘들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너네 지금 심리가 가능하다 쪽에 쏠려? 불가능하다 쪽에 쏠려? 왠지 가능할 것 같지 느낌에. 맥락상 가능할 것 같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주체자는. 그럼 여기서 심리전을 벌이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 이 새끼 날 낚으려고 하는구나 이러면서 딱 그어야 된다고. 알겠지?
자, 여기가 심리적인 풀이고 그렇게 수업을 할 수는 없잖아. 남중이 오늘 심리전 알려줬다. 이거 하고 내가 뭘 배웠니? 그랬더니 출제자와의 심리전? 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뭐야 그 누구야? 혹시 기생충 봤니? 기생충에서 보면 그 영어 선생이 대도하는 영어 선생이 될 자격이 없는 놈이 영어 과외하러 가가지고 애한테 막 구라치잖아. 무슨 뭐 치고 나가는 느낌을 받으라는 등 뭐 이런 개소리 하잖아. 그런 뭔가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면 그건 다 구라예요. 특히 수학 선생은 더 그래. 그치? 너희도 이게 오늘 수업 들어왔는데 내가 막 그러는 거야. 얘들아, 수능 시험장에 가면 치고 나가는 느낌을 느껴야 돼. 알았어? 팍팍팍 문제가 풀리는 그 느낌. 그걸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못 줄라는 거야. 이론을 알려주고 문제 푸는 법을 알려줘야지. 그치? 그딴 거 들으면 안 돼요. 근데 물론 그것과 별개로 이런 건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첫 장 빨리 넘기기. 이런 거 아세요? 시험지 딱 받아가지고 자, 딱 종 올리고 이제 시험 시작합니다.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 소리를 들으면 안 되지. 차라락 소리를 들으면 안 되지. 내가 내야지. 차라락 하고 넘어가야지. 거기서 내가 지금 3번을 풀고 있어요. 근데 막 씨발 반 전체가 차라락 거리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밀렸다는 느낌 들지 않냐? 그런 느낌, 그치? 그러니까 이게 마라톤 딱 할 때 보면 메달권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하면 선두 그룹으로 나가요. 왜 마라톤 몇만 명이 막 우르르 뛰잖아. 그럼 선두 그룹 있고 중간 그룹 있고 이제 일반인 그룹 있잖아. 이렇게. 근데 여기 있어. 최소한 여기 있더라도 여기 있어야지. 여기 있으면 여기서 갑자기 내가 한 1시간 정도 뛴 다음에 스퍼트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졸라 다 해치고 나가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야, 초반에 기세 중에 1, 2, 3, 4번 빨리 풀기 이 정도는 돼야 되겠지. 만약 1, 2, 3, 4번 빨리 푸는 걸 도대체 어떻게 연습해요, 쌤? 사실 그것도 수능적 마인드 같은 거 몇 개 쓰면 좀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만약에 그거 느리면 좀 기분 나쁘긴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뭐 기세로 수업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디귿이 그어진 이유를 생각해보자. 얘들아, 봐봐. 왜 그어지냐? 얘들아, LS가 인테그랄식이 된다고 써놓은 게 있어, 없어? 일단 없어요. 일단 없어요. 문제는 LS가 없어요. LS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직접 써야 되는 거지. 내가 써볼게. LS를 쓰면 맞아요. 1부터 S까지 1%부터 F'T의 제곱에 DT라고 쓰는 게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여기 써있잖아. 맞아. 근데 이렇게 쓸 때 가정이 뭐야? 가정이 S가 1보다 클 때만 이렇게 되는 거야. S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있니? S가 1보다 작으면 여기가 S야. 그러니까 S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있어? S가 1보다 작으면 S부터 1까지인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LS가 어떻게 된다고? 캐바캐로 나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미분관성을 따지고 싶으니까 1에서 뭘 해봐야 돼? 미분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미분하면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 F'S의 제곱에 루트 씌운 값이 되는데, 여기로 들어가면 플러스죠. 여기로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지. 뿔이 되고 마가 되는데, 결국 봐봐. 얘가 어디로 간다고? F'일이 제곱이니까 어디로 가겠어? 양수로 갈 거 아닙니까? 양수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 뿔마가 되면 서로 값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분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를 모르니까 뭐라고? 그때는 미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느낌이 어떻다고? 왠지 미분 될 것 같잖아. 솔직히 그런 공감대 생기지? 그걸 고치라고요. 여기서 공감하지 말고 미분 될 것 같아. 맞아, 나는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고치라고.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인테그랄이 없는데 미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건 내가 지금 말리고 있는 거라는 인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오케이? 요게 이제 일단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뭐 몇 프로라고? 출제자는 내용 중 몇 프로? 10%. 최소한입니다. 그리고 실제 핵심은 뭐예요? 싹 다 절대값입니다. 알겠죠? 절대값을 관련해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합성하고 이게 90% 미분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가까운 예로 작년 수능 21번이기도 하죠. 21번 fx 더하기 k가 절대값 씌운 다음에 걔가 미분 가능하고 자시고 하는 문제가 또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냥 절대값의 미분 가능성은 그냥 주구장창 나오는 거예요. 올해는 딱 수업하기 너무 좋지. 그지? 3단원 수업할 때는 30번 나왔고, 4단원 수업할 때는 21번은 나왔고, 그러니까 뭔가 말할 때 설득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단원 수업하는데 4년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학생들 입장에서 공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바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설득력이 있어서 기분은 좋은데, 자, 문제는 뭐야? 해결을 해내야죠. 그죠? 해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n만 모를 뿐이죠. x 더하기 9 더하기 4x 제곱에다가 라지 n배로 곱해주는 그런 그래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래프예요. n을 했을 때 4x 더하기 x분의 9 분의 1 이런 그래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그래프가 쌤 뭔데요?
산술기압 평균에 의해서 산술기압 평균 쓰기 좋게 제곱식으로 딱 때려 놔준 거 보이시죠? 36이니까 밖으로 빠지면서 여기가 36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12 이하가 된다. 알겠죠? 언제 정점을 찍는다고 얘들아? 언제 정점을 찍는다고? 둘이 같아질 때니까 x가 2분의 3일 때 정점을 찍는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요런 그래프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증간표 그려서 그리면 결격입니다. 알겠죠? 증간표를 그리는 거는 생전 처음 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방법이지, 모든 그래프를 그런 식으로 난 다 생전 처음 봅니다. 자, 이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은 능숙하게 빨리 푸는 것들도 시험의 훈련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의 평가 항목이에요.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풀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딱 보자마자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지. 외우세요. 이렇게 여기 제곱차, 여기 1차 되면 어떻게 하라고? 넘겨서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왜? 분모에 더하기가 있으면 항상 어떻게 해준다고? 더해주라고. 분수에서 분모에 더하기 기호. 무슨 뜻이야? 뒤집는다. 뒤집은 또 헷갈리네. 맞지? 뒤집는다. 난 이게 헷갈려요. 난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어. 이걸 안 헷갈리는 법, 이런 거. 아니, 뭐가 맞는지는 매번 학생들이 알려주는데 매번 헷갈리는 거 보니까 뭔가 이렇게 띵하고 고쳐줘야 될 것 같아. 제가 학교 다닐 때 과학고 처음 다닐 때도 내가 머리가 좋을 때도 이랬다니까. 지금 늙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학교 다닐 때 건물이 예지관하고 의행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두 개가 각각 교훈이에요. 예지, 의행. 이게 교훈인데 어려운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지는 똑똑하라는 얘기고요. 의행은 뭔가 의롭게 행동하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예지관, 하나는 의행관이었어요. 야, 오늘 예지관 3층에서 수업 있대 뭐 이러면, 야, 예지관 이거냐 이거냐, 이거를 졸업하는,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2년 내내 계속 물어본 거야, 친구들한테. 그래서 친구들이 진짜 이 새끼 진짜 미친 새끼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는데 이게 맨날 헷갈려. 나 아직도 이게 헷갈려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분모 더하기는 뒤집는다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3에서 얘가 뭘 찍는다고? 극소를 찍으니까 얘는 뭘 찍겠어요? 얘는 극대를 찍겠죠. 극대를 찍고 n배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정리하시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알겠죠? 여기가 언제라고? 여기가 2분의 3이고 여기가 언제라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n이 커지면 이렇게 더 뚱뚱하게 곡률이 커지는 거고, n이 작아지면 얄팍하게 이렇게 붙는 거고, n에 따라 그래프가 달라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결국 킬러 문제,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좀 더 다양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 훨씬 유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GT는 뭐라고 하기로 했느냐? GT는 FT 아니면 T를 따라갑니다. 갑자기 직선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이 그래프를 따라갈 텐데 어떻게 될 거냐면, FT랑 T의 절대값끼리 비교했을 때 더 작으면 안쪽에서는 T를 따라가다가 나중에 바깥쪽이 커지기 시작하면, FT 절대값이 T보다 커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T를 따라가도록 하자.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됐고, 기억은 확인해보면 어떻게 되니? 기억 확인해보면 기억은 열심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하니까 답이 얼마 나오지? 네, 9분의 n이 나와요. 그냥 미분해서 0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건 정말 걱정할 게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분하시면 되고요. 니은 GT가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했으면 좋겠대요. 그런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했으면 좋겠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니? 얘가 9분의 n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거기 보니까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래? 9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 1부터 9까지 왠지 그럴 느낌이잖아. 알겠죠? 자연수 작은 것부터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을 집어넣어 볼게요. 1을 집어넣었으면 0에서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예요? 9분의 1이란 얘기입니다. 0에서 기울기가 9분의 1이란 얘기입니다. 여기가 매우 야트막하게 이렇게 해서 9분의 1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게 n이 뭐일 때라고? n이 1일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x가 이렇게 그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기울기 1짜리 t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ft랑 t의 절대값 중에 뭐가 더 크니? 항상 이 포인트에서 t가 항상 더 ft보다 더 바깥에 있지. 뭐가 더 크다고? 얘가 더 큰 케이스지. 그럼 뭐로 들어가? ft로 들어가게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ft는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얘는 항상 어떻게 된다고? 항상 미분이 가능해집니다. 알겠죠? 1일 때도 미분이 가능해, 2일 때도 미분이 가능해, 3일 때도 미분이 가능하다. 언제까지 미분이 가능해? 9가 돼가지고 접할 때까지도 어떻게 된다고? 항상 미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직선인데 반해서 얘는 어디로 볼록이야? 여기 초반에 위로 볼록이죠. 그래프 개형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실 두 번 미분해보는 게 원래는 정확한 거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하시면 1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9가 아니고 어떻게 되는 순간? 10이 되는 순간 문제가 생기죠. 10이 되는 순간이어서 이렇게 삐져나간 순간이 생겼다고 칩시다.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럼 그래프가 뭐로 바뀌는 거야? ft 절대값이 더 클 때는 뭐가 된다고? t가 된다 그랬으니까 잘 가다가 뭐가 돼요? 이렇게 직선이 되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미분이 돼 안 돼? 미분이 안 되겠죠. 여기 미분이 안 되니까 10 이상부터는 안 된다. 그러므로 니은 1부터 9까지는 어떻게 된다? 1부터 9까지만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빠져나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려운 파트는 디귿이라고 보시면 돼요. GT가 극대 또는 극소이면서 극대 또는 극소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T가 존재하도록. 얘들아, 미분 가능하지 않으려면 어디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얘네들이?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랬지. 만나는 자리이면서도 동시에 뭐 했으면 좋겠다고 여기가? 극대 또는 극소였으면 좋겠다. 여기는 극대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 동시에 극소가 되겠죠. 그러길 바라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직선으로 잘 가다가 이렇게 완만하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기울기가 다르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면 극대가 여기가 아니고 어디야? 극대가 여기가 되는 거지. 무조건 여기가 극대로 고정이 돼 있잖아. 여기가 얼만데? 값이 얼만데? 2분의 3일 때가 극대라고 고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극대이면서 동시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T가 존재하려면 얘가 어디서 지나야 된다는 게, 이 직선과 이 그래프가 어디서 만나야 된다는 게 어디서? 딱 어디서? 얘가 극대를 찍는 그 순간이 언제라고? 2분의 3이고 y꼴 x랑 만나는 점도 어디라고? 똑같이 2분의 3이고 거기서 만나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2분의 3을 넣었을 때 f에다 2분의 3을 넣으면 f 2분의 3을 넣으면 여기 2분의 3 올라가고요. 여기 2분의 3이니까 4분의 9가 되니까 18이 됐죠. 밑에가 18이 됐고 여기 n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알겠죠? 이게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 이게 이것도 역시 똑같이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대로 2분의 3이 나와야 된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n이 얼마여야 되겠어요? n은 18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6이라네요? 아닙니다. 알겠죠? n은 뭐 해야 된다고? 18이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왜 최소값이라고 얘기했을까? 더 커도 되죠. 더 커도 됩니다. 더 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뾰족하다가 갑자기 훅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극대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음수 기울기로 빠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겠죠. 여기서 이미 극대를 찍었으니까. 근데 여기는 뭐야? 극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더 큰 것도 되긴 하죠. 18 이상은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언제가 된다고? 18일 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디귿은 틀렸다. 기억과 니은만 맞았다. 기억 니은이 맞는 게 맞네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5번입니다. 5번. 미분 가능성을 따져나갈 수 있느냐를 물어봤던 문제였습니다. 자, 보시죠. fx라는 녀석이 주어져 있는데 x 3승 더하기 4x가 위에 있고요. 여기는 2의 x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프 그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평소 하던 대로 다항함수는 다항함수끼리 잘 만들어 놓고 지수함수는 마이너스 x라는 표현을 통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아시겠죠?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첫 번째로 함수값 집어넣고 미분하고 이계도 하고 증가표 그려서 그리는 방법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도 그릴 줄 알아야 되겠지만 좀 빨리 그리고 싶다. 쌤 좀 빨리 그리고 싶어요. 그럼 일단 이거 먼저 그래프 그리세요. x 3승 더하기 4x 먼저 그래프 그리세요. 자, 그럼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변곡점에서 기울기가 4입니다. 빨리 올라간 녀석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럼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자, 둘을 곱하면 됩니다. 곱할 때는 어디부터 곱한다고? 0 되는 애부터 곱한다고. 0 되는 애부터 곱했을 때 0이에요. 0인데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쭉 커지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 내려가요.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미친 듯이 빨리 내려가게 되겠죠. 한 놈은 플러스로 확 커져, 한 놈은 마이너스로 확 내려가. 그럼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로 확 내려가겠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다시 얘는 계속 올라가는데 얘가 내려가죠. 처음에는 얘 기울기가 더 빠르니까 더 많이 올라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수가 이겨, 다항이 이겨. 지수가 이기죠.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생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딘가 한 번은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확인해 보시면 3x 제곱 더하기 4에다 빼기 x 3승 빼기 4x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거 x 얼마일 때 0 되디? 2? 2랑? 2 말고 또 있어? 2겠죠. 2면 됩니다. 그래서 2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2일 때 기울기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일 때 값이 뭐죠? 2일 때 값이 8 16이니까 2의 제곱분의 16이란 값이 극대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간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관용적인 표현이니까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야? g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b-f 2a-x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 gx랑 fx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외워도 좋고 워낙 자주 나오는 관용적인 표현이니까 외워도 좋고 외우지 못하겠으면 유도해 봅시다. 자, fx가 예를 들면 아무렇게 생겨서 이게 fx였다고 쳐요. 알겠죠? 이게 fx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겼어요? f2a-x는 어떻게 생겼어?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f2a-x는 어떻게 생겼냐고. 당연히 a 집어넣으면 둘이 같은 값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a 값일 때 x가 a일 때 뭐가 된다고? 서로 만난다고 이렇게요. 그리고 얘는 x가 커질수록 가는 거고 얘는 오히려 작아질수록 가는 거잖아. 서로 대칭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생겼어요. 둘이 뒤집어진다고요. 알겠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fx에서 f2a-x로 옮겨주는 과정을 뭐라고 생각해주면 된다고? x = a 대칭으로 접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x = a 대칭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x = a 기준 접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얘를 다시 바꿉시다. 이건 뭐야? 이거는 마이너스 f 2a 마이너스 x는 뭐야? 이거 뭐 기준 대칭이야? 얘들이 뭐 기준 대칭이야? 부호만 바뀌었으니까 뭐 기준 대칭이야? x축 대칭이죠. x축 대칭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값만 부호만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다시 얘를 어떻게 해준다고? 얘를 평행이동 시켜주시면 되겠죠. y축 평행이동 시켜서 b 마이너스 f 2a 마이너스 x 해주면 되는데 얘는 y축 평행이동이잖아. 이렇게 복잡하게 다 단계별로 거치면 최종 결론이 뭐야? 최종 결론. 그래서 맨 처음에 얘하고 얘하고 무슨 관계야? 얘하고 얘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그냥 한 방에. 봐봐. 멀쩡한 그래프를 접어가지고 다시 y축 대칭 이동 시켜가지고 b만큼 올렸으니까 여기 기준으로 얘하고 얘하고 무슨 관계였어요? 여기서 가운데점 기준으로 뭔 관계? 점대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 여기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a, 얘를 얼마큼 올렸다고? 2b만큼 안 올리고 b만큼만 올렸으니까 a, 뭐? 2분의 b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a, 2분의 1b 대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얘네들이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x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래서 hx는 뭐라고? 그 들을 가지고 잘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멀쩡하게 fx를 따라서 잘 가고 있다가 x가 a보다 크던 과정에서는 잘 가고 있다가 대칭이동을 시켰단 말이야. 대칭이동을 시키고 나면 갑자기 뭐로 바뀐다고? a, 2분의 b로 바뀐 gx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얘가 어때야 되냐면 첫 번째로 미분 가능해야 되고요.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연속하다는 가정을 뭐야? 이미 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 똑같이 하나 더 극값이 존재한다. 이런 가지 존재까지 가져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그래프 가지고 놀아보자. 이 그래프 가지고 놀아봅시다. 자, 어떻게 하면 얘가 어떤 관계를 띄어야지 연속하면서 미분 가능하면서 극값이 있을까? 보세요. A가 예를 들면 작아서 A가 작아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이런 값인데 A가 작아서 여기였었다고 칩시다. 여기가 A예요. 여기가 A입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얘를 뭐 어디인가 기준 대칭시킬까 뭐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이렇게 올라갈 건데 걔가 어떻게 된다고? 그 와중에 연속이어야 된다고. 연속이어야 되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B가 무조건 뭐여야 돼? 여기서. 여기 위에 점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 기준으로 왔던 녀석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대칭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제 B가 여기가 아니었으면 2분의 B가 여기가 아니었으면 여기였으면 어떻게 돼? 갑자기 그래프가 이렇게 뚝 떨어진단 말이야. 알겠죠? 다시 말해 여기 기준으로 대칭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A가 만약에 여기였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어떻게? 뭐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무슨 점이어야 된다고? 여기가 무슨 점? A, 무슨 점? 2분의 1 B라는 점이 돼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연속으로만 만들어주고 나면 자연스럽게 얘가 어떻게 돼? 미분이 가능해집니다. 왜 미분이 가능해져? 요 기울기가 얼마였다고 칠까? 이 기울기가 만약에 m이었다고 쳐요. 알겠죠? m이었다고 쳐요. 그럼 얘들아, 얘 기울기는 뭐야? 얘 기울기는. 요거 기울기는 뭐니? 그 순간 A에 뒤집었으니까 기울기가 뭐야? 마이너스 m인데 다시 마이너스 때렸으니까 도로 뭐가 돼? 도로 플러스 m이 되는 거지. 쭉 가다 기울기 m이었어요. 그럼 다시 그대로 똑같이 되면 다시 대칭인 그래프니까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는 둘이 어떻다고? 서로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점대칭이니까.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고 극값 있어 없어? 있는 거죠. 됐네요. 자, 근데 그런 것 중에서 어떤 값? 최대값을 구하기로 한 겁니다. 보세요. A가 그러니까 얘여도 되고요. 얘여도 됩니다. 계속 점점 올라도 됩니다.
근데 A가 여기면 어떻게 될까? 여기면 여기 극대값이 딱 찍히는 이 값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극대값을 찍었다가 다 바로 어떻게 될까? 바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겠지. 이렇게. 그럼 그 값이 있어 없어? 그 값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A가 여기까지 가는 거는 안 돼요. 그렇다고 더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더 커지면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바로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안 되지. 알겠지? 그러니까 A가 여기로 오면 안 돼. 여기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얼마라고? 2니까 2보다 어때야 된다? 2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A 중에서 무슨가?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가 얼마여야 됩니까? 1이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A가 1이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이 나온 게 뭐예요? 따라서 A는 1이어야 한다. 그리고 1 넣었을 때 어때야 돼요? 1 넣었을 때 얘하고 둘이 연속으로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연속으로 붙어야 된다는 얘기는 1 넣었을 때 2 빼기 1이니까 1 되고 1 됐을 때 넘겼을 때 똑같이 얘가 2분의 B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다 1 넣어볼게요. 5 2분의 5 2분의 5가 바로 2분의 B여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B는 뭐가 된다고? 2분의 10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는 1, B는 2분의 10 이렇게 해서 마저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K랑 L을 구했으니까 계산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